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두 계좌는 4,3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35% 수익률과 410만원 수익입니다. 곧 제 주식 계좌 자산은 드디어 3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목표 10억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이 그나마 잘 버텨준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우와 S&P 500이 더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맵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빅테크가 그나마 잘 버텨준 반면 그 외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죠. 특히 오늘의 특징주는 단연 테슬라입니다. 중국의 8월 판매량이 지난달보다 31%나 급증했다는 소식에 홀로 4.69% 상승해 주었는데요. 지난 거래일 5%나 급락했었던 테슬라. 이때는 차량 가격 할인으로 하락했는데 차량 가격 할인 효과로 판매가 급증하니까 다시 상승하는 테슬라입니다. 역시나 주가는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테슬라인데요. 저는 여전히 멤버십 계좌에서 테슬라를 보유 중이며 6% 정도 수익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는 대체 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가장 큰 이슈는 유가의 급등입니다. 유가의 급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악재로 보고 있으며 이게 9월 조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가는 7월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무려 올해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이걸 뚫고 올라갔습니다. 7월부터 급등했던 유가는 최고치 부근에서 잠시 조정을 받나 싶더니 다시 8월 22일쯤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 유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최고치를 뚫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10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는 대체 왜 상승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사우디의 감산 발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월 100만 배럴의 감산을 올해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월가의 예상은 10월까지였는데 이걸 올해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한 것이죠. 거기에 러시아도 월 30만 배럴 수출 감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축이 현재 유가의 상승의 주된 요인이며 이 유가의 상승이 왜 악재냐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가의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며 인플레이션의 재반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연준은 어떤 행동을 하죠? 당연히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재로 연결되는 것이죠. 즉 연준이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4.0%대로 하락했던 국채금리가 강력한 지지에 닿고 다시 상승하는데요. 유가와 국채금리의 상승은 미국 증시에는 매우 큰 부담 요인입니다. 우리는 이게 9월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자, 먼저 S&P 500 차트를 살펴봅시다. SPY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8월 저점 이후 꽤 많이 상승했죠. 벌써 조정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스닥을 봐도 동일합니다. QQQ 일봉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벌써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죠.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락할 땐 지루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떨어지지만 반등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9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하락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현재 RSI 역시 반등하는 모습, 차트 역시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 역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차트로 보자면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현재 딱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 언제든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언제든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과거 평균 주가 추이를 보면 9월엔 항상 쉬어가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존재했던 달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9월은 쉬어가는지 이걸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자료들도 공유드리면 월간 맥드 자료를 살펴보면 크로스 시그널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시그널이 나온 시점들을 보면 향후 1년 정도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 라는 과거 주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맥드 크로스 시그널이 나오고 주가가 20% 정도 더 상승하기까지 단 10개월 정도만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 시그널은 지난 7월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 5월에는 지금보다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이 자료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까지 모두 해당되었던 꽤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며 그리고 이번 2022년 하락장 후 드디어 이 월간 맥드 크로스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 경제가 버텨주면 주가는 상승하고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주가도 깨질 거라 봅니다. 일단 9월에도 쉬어가거나 만약 추가로 웅덩이를 보인다면 8월 초에 말씀드렸던 원칙 그대로 전 웅덩이 매매법으로 올해 기회라고 판단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년 5%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조정장은 매년 찾아오는 필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조정장과 하락장은 시간이라는 필살기가 곁들여지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시장이 10%, 20%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못 버틸 것이라면 주식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항상 비관론은 찾아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소식은 상위 극소수 1%에게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같은 비관론이라는 똑같은 상황이 대다수 99%에는 위기로 다가와 돈을 앗아가고 극소수 1%에는 기회로 다가와 자산을 불려줍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말이죠. 즉 여러분 개개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받아들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미 각오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극소수 1%가 되는 것이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쉽게 돈을 불리려고 들어왔다면 오히려 돈을 잃는 대다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는 대다수는 패닉에 빠져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절대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토니 로빈슨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해줄 겁니다. 이 영상의 핵심을 여기에 틀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50명에게 물었습니다. 투자의 천재죠. 워렌 버핏부터 레이 달리오 그리고 칼 아이칸까지요. 제 목표는 여러분께 투자의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실제 결과와 실제 전략을 통해서 말이죠. 이걸 배우는 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의 타이밍을 알려고 하는 것 절대 불가능이죠. 워렌 버핏도 말했습니다. 모든 뉴스, CNBC 등이 하는 예상 수치, 모든 주가 전망은 점쟁이에게 묻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물론 못하고요. 하지만 진짜 모두가 알아야 할 부분은 정말 중요한 주식시장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진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에요. 그 부를 유지하는 방법은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법은 바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대단한 사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는 계속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타이밍을 노립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조정장은 매년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잉 반응을 하죠. 정작 시장은 10원 하나 안 뺏어갑니다. 다 자신이 버리는 돈이죠. 패닉에 팔아버리니까요. 190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1년에 한 번의 조정장이 왔었습니다. 조정장을 쉽게 설명하자면 최고점을 찍은 후 10%에서 20%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말하죠. 20% 이상의 하락은 베어마켓 혹은 폭락입니다. 이 하락점은 매년 찾아오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되고 증시는 하루에도 900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들은 레이 달리오를 인터뷰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헤지펀드 운영가죠. 대형 헤지펀드는 15조를 굴리는데 그는 165조를 굴립니다. 그와 말을 섞으려면 5조 이상의 자산과 1000억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가 저와 한 얘기를 방송에서도 해줬죠. 이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말한 대답은 지난 75년간 85% 확률로 수익 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역사상 80%의 조정은 폭락으로 변하지 않았다.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 작년처럼 말이죠. 하지만 팔아버렸다면 당신만 돈을 잃는 겁니다.